네, 2021년 2월 2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 예상했던 대로 상승하는 장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3096.81선 40포인트 40.28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963.81선에 마감을 했고요. 좀 두드러진다고 봐야 할까요? 예, 개인 팔자, 기관 팔자, 외국인 사자.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됐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개인은 샀고 외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과 같은 그 순서대로 탑 종목, 그 다음 시가총액순, 그 다음 상승이나 하락,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상위순 탑 종목 거래 탑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즉 곱버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네요. 곱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와 코덱스 인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버스 곱버스죠. 곱버스 같은 경우에 웨이는 우선 마이너스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매수를 좀 한 모습을 보이고요. 곱버스 매수 약간 매수 중립 기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중립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약간 매수를 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엔 매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을 이제 더 이끌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에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2만. 아니, 3200.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1개월 단기간 내로 봤을 때 매도 상계하면 그래도 매수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 상계하면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기관은 약 다시 매수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근데 기관이 마이너스네요. 순매도라고 봐야겠네요. 그래도 순매도 포지션이긴 한데 아직 중립이고 이제 매수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간 것처럼 계속해서 매도만 때리다가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때리다가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 걸로 단기간 단기 매수 포지션으로 바뀐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총 망라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엔 이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상승을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곱보스를 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약간 중립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내일 만약에 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기관은 사자세, 외국인은 뭐 중립이나 약한 팔자세, 기관은 상하 그 좀 강한 사자세, 매수세 조금 상승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창출하려고 하지 않나. 근데 이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이런 데서 그렇게 크게 취급을 하지 않고 뭐 취급한다고 해도 정말 극히 일부분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음, 그 정도 손톱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운용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추이를 알아보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약간 예, 이거 인버스를 담았으니까 매도로 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곧버스와 인버스를 팔고 있는 기관은 단기적으로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뭐 일주일 이내 해가지고 뭐 중단기적으로 해서 기관은 약간 매수 포지션으로 다시 변경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이 순매도이긴 한데 내일이면 조금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기관이 사자세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엔 중립에서 약간 매도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개인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약간 공포적인 심리가 있는데 3100선에서 3200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포감이 저도 공포감이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약간 공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게 지금 약간 목 부분이나 아니면 어깨 부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이 팔았으니까 아마 개인이 곧버스 들어가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곧버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레버리지를 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는 회사 넘어가고요. 레버리지 좀 올랐네요. 2.88%. 외인 매도, 기관 적극 매수. 확실히 좀 매수해서 코스피 종목을 매수해서 내일은 기관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관이 순매수로 왕창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레버리지도 좀 탔고요.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립이긴 하지만 매도가 좀 돼가지고 외국인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외국인들은 오늘 그래도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아직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조금 외국인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 포지션을 약간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덱스 코스닥 153물 인버스 오늘 0.11% 떨어져서 5원 떨어졌네요. 상승 하락 상승. 그러면 코스닥도 하락 상승 하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버스에 투자를 좀 많이 했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담았으니까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봐서 상계해도 상계해도 상계 처리해도 그래도 매수가 많네요. 인버스 매수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나 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고요. 최근 동향만 봐도 약간 혼조세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나 봅니다. 코스닥이었죠. 코스닥 150.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서서히 담아도 좋아 보이긴 한데 제가 그 1000선 넘어가기 전에 980부터 서서히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못 담으신 분들은 내일 장부터 서서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네, 외국인과 기관, 지금 외국인은 뭐 중립이라고 봐도 괜찮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내일 조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스닥이요. 전자 안함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JP모간 많이 샀네요. 외국인은 그래도 팔자. 기관은 매수를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동향 봤을 때도 외국인이 계속 외국인 기관이 연속 계속 팔자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줄어들었고 기관은 사자로 돌아섰네요. 뭐 삼성전자는 재무제표 볼 필요 없이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니까. 네, 조금 좀 비싸긴 하네요. 네. 오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금호는 좀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덱스 200 나쁘지 않죠. 증권 쪽도 꽤 올랐네요. 기아차 떨어졌어요. 코오롱 넘어갑니다. 이거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도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미래 성장 동력,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그 아울러서 포함된 주가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합니다. 우선주도 많이 올랐고 항공우주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많이 오르네요. 우주 쪽 관련인가 보네. 셀트리온은 어제 엄청 올랐는데 오늘 좀 하락이 눈에 띄게 크네요. 외인들이 더 담았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하네요. 뭔가 있나? 차트. 기세가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 게 일봉, 주봉, 월봉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기관이 매수세였으니까 현재 기관 매도 때렸으니 아마 내일은 또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수 포지션이어가지고 네이버 많이 올랐네. 네이버 JP 모간 들어가고 메릴 린치 나가고 이건 호재인데 메릴 린치 나가면 호재죠 호재. 1 조금 좋고 다 괜찮네요. 좋아 보이네요. 다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 좋아 보이고요.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네요. 뭐 다음으로 시가총액순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봤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상승 좋습니다. JP모건 들어왔고 UBS 들어왔고요. 기관도 많이 샀네요. 성과급을 좀 적게 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적게 준 거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긴 했으니까요. 흐름도 바뀌었고 다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14만원 선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 퍼 뭐 준수하고 하니까요. 음,
바이오 넘어가고 카카오 안 봤죠? 카카오도 오늘 4,000원 올라서 44만 5,500원 됐고요. 차트상으로도 문제 없어 보이고 일봉이 조금 안 좋네요. 역시 21선, 이평선, 5일선이랑 21선 만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하락 조정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 기관이 샀고 내일 또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아직 중립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LG, SK 넘어가고 LG전자 외국계 추정 마이너스, 기관 플러스 AI 데이터에 대해서 뭐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기 조정 있을 것 같고요. LG 외국인 사자, 기관 팔자. 내일 기관 아마 사지 않을까요? JP모간 사고 CS증권 팔고. 일봉이 조금 반전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음, 아 사기다. 돈 진짜 잘 버는데? LG 역시. KB금융은 오늘 떨어졌네.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건 아닌가 보네요. 은행, 증권, 기업은행 담아둬도 좋을 것 같고요. 신한 역시 담아둬도 좋고 하나 좀 비싸고 KB 지금 가격도 좋아 보이고요. JB 좀 비싸요. DGB도 좀 괜찮긴 한데 조금 비싼데 우리도 좀 비싼 것 같아. 기준점에서 빅히트는 진짜 엄청 오르네. 와. 또 외국인들 샀을까? 외국인들 샀고 JP모건 들어왔네요. 솔직히 이러고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여가지고 게임주랑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JYP, CJENM, CGV는 CGVA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KT 역시 눈여겨보고 있고요. 좋아요. 강원랜드 조금 더 떨어지면서 하면 좋겠네요. 아모레지 역시 좋고 오리온도 기세 좋게 올랐고요. 이마트가 17만원대를 회복을 했네요. 대한통운 역시 올랐고요. 17만 4천원. 삼성카드 약간 호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두고 봐야지 않을까. GS 좋고 롯데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관광개발 빼고 리츠 빼고 정보통신 빼고 제과 하이마트 쇼핑 칠성 롯데푸드 이렇게 개인적으로 36만원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34만원대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36만 1천원까지 찍었네요. JP모간 또 들어왔어. 뭐가 좋지? 순이익률 때문에 그런가? ROE 좋고 퍼도 좋고 부채 비율도 조금 올라갔는데 그 다음 거 봐야 알긴 하겠지만 당좌 비율 내 떨어진 거 안 좋고 매출액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못한 것도 없고 2019년에 비교해서 2018년 오를 만한 이유가 뭔가 있긴 있나 보네.
나중에 쭉 살펴보도록 하죠. 보이면 CJ가 이제 10만원 선 네, 들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또 경영을 뭐라고 할까 운영이 좀 잘못돼가지고 계속 단기 순손실 생길 것 같아요. 2021년도 느낌이 쎄한 게 네, 쇼핑 지금 롯데 쇼핑 지금 담아놓고 있긴 한데 주가 회복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 일봉은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경영이 썩 마음에 드는 경영이 아니어가지고 2021년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안 좋아요. 배당금은 그래도 꾸준히 주긴 하네. 줄긴 해도 호재가 있나? 호재 딱히 뭐 큰 호재는 없고 BGF 리테일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질만 하죠. 네, 단기적으로 손실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만하다고 보이고요. 메리츠 증권 그때 계속 담아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LX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당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뚜기 생각보다 조정을 조금 그래도 덜 받았네요. 예. 메리츠 화재 많이 올랐고 농심도 지금 담아두는 편도 좋아 보이네요. 효성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NHN 가격 좋아 보이고요. 한전 KPS 제가 꾸준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담아놓고 있고요. 인버스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개인적으로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잘 내긴 하는데 골드만 들어왔고 CLS에서 나갔고 좀 뛰어나긴 한데 뛰어나긴 한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당첨 비율도 장난 아니었네. 부채 비율도 많이 줄였고 와 이거 진짜 알짜배기긴 한데 재무제표만 보면 그렇게 마음에 안 갈까요? DGB JP 모건 나가고 맥콜이 나가고 모건 스탠리 들어오고 골드만 들어오고 파워 수치는 엄청 좋네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 비율은 뭐 은행이니까 PS 주당 배당금도 많이 주네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들어오고요. 영업이익 올랐네요. 그건데 코로나인데 괜찮네. CJ, CGV 비싸요. 롯데 하이마트, CS 들어오고 홍콩 상하이 나가고요. 영업 2020년 진짜 잘해가지고 이걸로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약간 가슴팍에서 사는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무섭네요. 예, 들어가는 거 좀 내려갔을 때 예, 매수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쿠쿠홀딩스 지켜보고 있고요. 삼양홀딩스 예, 역시 상승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요. 삼양식품, 롯데제과도 은근 많이 샀네요.
음, 순익률도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고 부채 비율 뭐 적정하긴 하지만 다른 제과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썩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른 거보다 약간 저평가 받은 느낌은 많아요. 예. 다른 제과 회사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형사 메릴린치 들어왔네요. 메릴린치 나가고 근데 매수가 더 많네요. 외국인 많이 들어왔고요. 단타하고 또 나가겠네. 혼돈은 K였어요. BGF 또 떨어지고 연일 상승이 좀 강하긴 했죠. 상승세가 강해서 SPC 3립 상승했고요. 빙그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부터건 많이 올랐네요. 어제 조금 눈여겨보긴 했었는데 조금 더 가격 내리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역시 주식이죠. 롯데푸드 아까 봤었고 음흠.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네요. 천리 항공 쪽도 약간 강세였나 봅니다. CJ 제일제당 많이 올랐던데 보니까 신도리크가 많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 오른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것과 비례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JP 모건에서 시세 차익으로 나가고요.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뭐 시세 차익 할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음으로 무학 제주은행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딱히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하락 좀 뭐 했는지 볼까요? 음, 이거면 시세 차익 메릴린치가 나갈 만하죠. 네. 이 정도 벌었으면. 이건 뭐 딱히 보이지 않고 하한가 또 없고 음, 코오롱이 뭔가 좀 많이 보이네요. 빅히트도 여기 나오고 급감 인버스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2 곱하기짜리 뭐 딱히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지금 미국장은 계속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달러는 1116.003 3.5전 내렸네요.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를 다시 되찾은 걸로 보이고요. 1150원 선까지는 그래도 뭐 달러가 그렇게 부담되는 편은 아니니까요.
게임스톱이 붙네요. 게임스톱 커퍼레이션. 야, 100달러, 111달러 떨어졌어요. 게임스톱 113달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 112달러. 주구장창 떨어지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빈후드 이분도 지금 좀 난리가 났겠네. 월스트리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관이 이길 수밖에 없죠. 예, 기관 놀이터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 크네요.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야, 이 개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관 공매도를 얼마나 많이 쳤길래. 이거는 주식 거품을 뭐라고 하기보단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월스트리트 기관에 대해 횡포에 대한 어떤 미국 동학 개미 운동,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반항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룰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슬프네. 개인, 저도 한 마리 개인 그 개미로서 슬프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장식 금융장 2월 2일자 금융 살펴봤고요. 네, 이것으로 간단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